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모두 발언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됐다가 그 중간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실의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제한, 취재 편의 제공, 여기에 제공 거부, 제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그 내용 기사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란 사람이 얘기하는 순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는 여러분들 뻔히 예상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 말이 이렇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글을 읽는 저도 정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을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MBC 기자를 안 태운 거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고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조금 낯간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그야말로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지난 5년,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일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때는 이재명 대표 뭔 말을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마치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격이 추락했다? 국격이 추락한 게 한두 번입니까? 지금 문재인 5년 동안?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뭐라고 했었길래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무슨 MBC 기자가 대통령 전용기 못한 게 그렇게 국격이 추락한 일입니까? 그 근거는 대체 뭡니까?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대통령 전용기가 무슨 취재를 위한 겁니까? 대통령의 활동을 위해서, 활동상 편의를 위해서 지금 나랏돈 들여서 운영하는 걸 갖다가 무슨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입니까? 그게 무슨 MBC 기자 타라고 만들어 놓은 전용기입니까? 그게 언론사 기자들 데리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전용기입니까? 물론 취재 편의를 위해서 데리고 타긴 합니다만, 저도 같은 언론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대통령 전용기가 무슨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11일 아침에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겁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속해 있는 그 기자들이 속해 있는 그 소속 언론사들이 대통령 전용기 운영비를 다 지금 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다. 물론 말 실수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 잘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 실수를 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선진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맨 뒤에, 가장 뒤에 이제 하나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들 요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정말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괴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창피합니다.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특정 언론 취재 배제, 즉시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1야당이 아니라 원내 제1정당, 한때 대선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꼽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거 원고 누가 손 봐줬을 텐데, 분명히. 어떻게 이렇게 하는 말마다 앞뒤가 말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다 비문입니다.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 사람 말이 엉터리다가 아니라 그냥 말 자체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거 다 기억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제가 뭐 인터뷰하면서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언론에 대해서 언론과 관련해서 했던 언행들을 보면 그렇다 그겁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어떤 정황들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너무나도 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있었습니다. 징벌적. 왜 언론사가 무슨 오보를 할 경우에는 왜 다른 업종보다 더 뭔가 심각하게 징벌적, 말 그대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5배 이런 걸 갖다가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만 이거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너무나도 억압한다. 이게 바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개인의 생각을 갖다가 말이나 글로 밝힐 수 있는 그걸 언론을 갖다가 억압하는, 언론을 갖다가 탄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 아주 위험한 법안인데 그거에 갖다가 찬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2021년 8월 2일 이재명 경기지사 충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언론관을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사에 대한 억압, 이런 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2022년 11월 현재 그 얘기를 했는데 2021년 8월에는 망하게 해야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라 그러냐. 언론의 자유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주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 맞습니다. 가짜뉴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반대파를 갖다가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하냐. 공해를 넘어 독극물이다. 문물의 독극물이다. 이를 악용해서 가짜뉴스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엉터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라 그겁니다. 이 가짜뉴스의 원천은 어디이며 이 가짜뉴스의 유통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를 이용해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이익이 되는 엉터리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고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하는 독극물 같은 거다. 그런데 통제할 방법이 없다. 잘못했다고 해도 500만 원 이하로 배상하니 언론이 너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언론단체, 유관단체들은 뭐라 해야 되냐. 막말이다. 언론 혐오다. 민주주의자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언뜻 듣기에는 그냥 얼핏 듣기에는 정말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사이다니 이런 별칭을 얻었는지 자기가 스스로 퍼뜨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사가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할 수 있는데 망하게 해야 그 경중을 떠나서 망하게 해야 된다 정도로 교만해졌다? 강하게 징벌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는 뭐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고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언론사에 대한 고발. 여러분들 지난 대선 과정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 안 했습니까? 언론사 상대로 법적 대응 안 했습니까? 다 하면서 자기들도 다 하면서 뭔 소리 하고 앉아있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마치 뭐 언론 자유를 위한 뭐 투사를 자처하는 듯이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언론의 자유를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언론 탄압을 얘기할 자격 자체가 있는 사람인가? 이재명 대표가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뭡니까? MBN 그 영상이라서 뭐 저작권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분 30초 정도 됩니다. 오늘 자신이 지나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전전희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하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선 직후 한 방송사와 생방송 인터뷰를 하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갑자기 잘 안 들린다며 인터뷰를 일방적으로 마칩니다. 진행자가 여배우 스캔들을 염두에 둔 듯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말하자마자 인터뷰를 중단한 겁니다. 앞서 다른 방송사와 인터뷰에선 다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송사 인터뷰에서 여배우 스캔들 질문이 계속되자 이 당선인은 급기야 인터뷰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 이거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잡고 있어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당선인의 인터뷰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일자 이 당선인은 자신이 지나쳤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보고 좀 이렇게 실망하신 분 많으시죠? 저도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모두 다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강조하며 더 수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아니, 언론 매체와 기존에 약속했던 분명히 사전에 약속했던 질의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연기자입니까? 대본대로 하는 사람입니까? 무슨 방송사, 무슨 언론사 기자들이 무슨 사전에 대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시청자들 앞에서 연극하는 거 아닙니까?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언론이고, 그게 무슨 취재활동이고, 그게 무슨 공직자의 자세고, 그게 무슨 지금 와서 무슨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 듣기 싫은 질문했다고 이렇게 빼버리고 예의가 없어. 대변인 다 끊어. 커트 막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와서 이게 언론 투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2018년의 이재명과 2022년의 이재명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 사이에 그렇게 바뀌었는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